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라즈마TV의 제라즈마입니다. 오늘은 미국 온 지 5년째에게 영어란? 이란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걸 먼저 보자면은, 일단 한때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는 게 유행할 때가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열어봤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외국인과의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는 하나 간단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함. 한마디로 수업 시간에는 개 나대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한다. 이미라 선생님! 저 선생님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실 거라고는 저 상상도 못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영어와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영어학원 한 번 다녀본 적도 없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영어학원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다녀봤네. 저는 영어는 그냥 딴 나라 세상,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잡고 시작하는 게 바로 토익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토익을 하도 주면서 봐라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첫 토익이 555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거 시험 보는 거 돈 아까우니까 좀 공부 좀 하고 봐야지 해서 본 게 605점?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입대하고 상병 휴가 복귀하다가 제가 한번 복귀 지각해가지고 상병 때 출타 정지, 3개월 출타 정지 철퇴를 빡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3개월 동안 부대에 묶여있으면서 이거 할 것도 없는데 뭐 하지? 해가지고 한 게 이제 토익 공부였고, 그때 어쩌다가 그냥 했는데 825점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토익 공부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첫 영어 어떤 성취?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성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학부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간 겨울방학 때 원자력 공사에서 인턴십을 모집했어요.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 거 알고 계시죠? 이때 당시에 이 아랍에미리트 가서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건설 사이트 견학 겸 약간 인턴십 같은 게 공고가 떠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근데 이때도 면접을 지각해버립니다. 아주 미친놈이지? 그래서 면접을 지각하면서 광탈해버립니다. 근데 면접관한테 혼났습니다. 이 면접조차 시간 못 지키는 학생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아랍에미리트 보낼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인생은 플랜 B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인턴십 떨어지자마자 또 다른 인턴십에 지원했는데, 그 인턴십이 바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린 아메리카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인턴십이었는데, 다행히 그거에는 선정이 되면서 제 인생 최초로 미국 땅을 한번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을 온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해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2달 정도 머무르면서 인턴십을 하는데, 이때 인턴십 하면서 저는 영어 진짜 말도 안 되게 못했고요. 그때 인턴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 주긴 하셨는데,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벼운 행정 업무들, 그런 것들만 수행하다가 2달 인턴십이 끝나는데, 근데 좋았던 거는 이 미국에서 이제 2달 동안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서 이 세계에 대한 눈을 떴다. 이 좁디 좁은 제주도에만 계속 있다가 미국에 오면서 눈이 탁 이렇게 트인 느낌? 이렇게 미국에서의 인턴십을 마치고 제주도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석사를 하면서 이 과기부에서 주관한 실험실 창업탐색팀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미국에 한 번 더 오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창업탐색팀에 지원했던 주제가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려동물 화장이었어가지고 저희가 또 워싱턴 DC를 갑니다. 한 달 갔었는데, 이제 워싱턴 DC에 조지타운 대학에서 저희가 창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창업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 수업이 저희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인터뷰였기 때문에, 저희가 조지타운 대학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병원 수소문해가지고 인터뷰를 잡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워싱턴 DC 외곽지에 떨어져 있는 반려동물 화장하는 그런 화장터에 가서 인터뷰들을 하는데요. 이때도 사실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미국 오긴 왔지만
이때도 영어 실력 정말 말도 안 됐고요. 이때 주차별로 인스트럭터 앞에서 발표했어야 되는데 미국은 분위기가 발표를 하면 중간중간에 뭐 이것저것 엄청 물어봅니다. 진짜 그때 개 스트레스였는데 중간중간 막 인스트럭터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난 뭐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때 용이랑 같이 가는데 용이랑 나랑 진짜 거의 얼탄 벙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머리가 이 저릿저릿해지는 이 기억 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유학을 가고는 싶은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 유학 가려면은 토플 시험도 봐야 되고 GRE 시험도 봐야 되는데 저는 토플은 일단 제주도에서 해커스 인강 들었고요. GRE는 제가 GRE가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해커스 어학원 다녔습니다. 이때 여기 보이는 원룸텔에서 한 달 묵으면서 해커스 버벌 컨트 라이팅 종합반 수강했고요. 이때 한 달 동안 이 원룸텔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GRE 공부를 마칩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 준비 자체는 이렇게 인강들 위주로 들으면서 시험들 준비를 했고요. 근데 뭐 공부로 하는 영어랑 실제로 말하는 영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GRE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다가 제가 덜컥 선정이 됩니다. 이때 뭐 CKC, EKC, UKC, AKC라고 캐나다, 유럽, 미국, 아시아, 이때 홍콩이었나? 뭐 아무튼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선택에 다 미국으로 적어버린 패기로 미국 선정이 돼가지고 아무튼 또 한번 미국 시카고의 UKC에 참석하러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오면서 뭔가 더 미국 유학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 아, 나 미국 진짜 오고 싶다. 아, 어떻게든 유학 가야 돼. 그래서 이제 UKC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 또 APS 피지컬 소사이티 뭐 학회라고 해가지고 또 석사 때 운 좋게 미국으로 학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오기 전까지 미국을 총 4번이나 왔어요. 어떻게 운 좋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영어라는 거는 절대 이렇게 단발적인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는 걸로는 절대 늘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오긴 왔지만 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시작할 때는 정말 거의 벙어리였습니다. 왜냐? 저희 연구실에 박사과정 학생이 저 포함 5명 있었는데 저 빼고 다 네이티브였어요. 크리스, 조, 스티븐, 브랜든, 칼라는 호닥이었어서 이제 좀 제외하고. 근데 아무튼 이 네이티브들이 꽂는 영어는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애들 말이 너무 빠르고 막 슬랭 쓰고 막 이러면은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박사 유학 와가지고 그 전에 뭐 토플 공부도 하고 뭐 GRE 공부도 하고 뭐 영어 시험 공부도 하긴 했는데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제대로 영어가 안 나와가지고 처음엔 진짜 벙어리 같은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을 와도 영어는 정말 풀지 못하는 숙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와서도 계속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일단 이 영어라는 우물에 나를 적시자. 정말 중요해. 영어라는 우물에 너의 뇌를 적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오면은 항상 프렌즈를 틀어놨어요. 프렌즈 아니면 빅뱅 티어리. 그리고 제가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500일의 썸머는 잘 때 맨날 그냥 틀어놓고 잤어요. 한참 막 영어에 스트레스 받고 뭔가 영어를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영어라는 환경에 나를 최대한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영어를 늘리는 데 있어서 이 말하는 스킬, 프로넌시에이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또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아는 게 있어야 말할 거리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한번 브랜든이랑 조가 애니멀팜 동물농장을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떠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동물농장 뭐 읽어보지도 않고 동물농장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또 미국 애들이 잘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음악 취향, 뭐 너 무슨 노래 듣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또 정치 얘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는 게 있어야 뭔가 말할 거리도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연구실에 조인했을 때는 네이티브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고생이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이 덕분에 영어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조가
크리스마스 때 자기네 집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해줘가지고 존에 집도 한번 간 적 있고요. 그리고 한번 저희가 하와이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다 같이 하와이 간 적 있었는데 이때 브랜든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좀 친하긴 했는데 이때 브랜든이랑 뭐 술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인간관계의 축이 원래 그전엔 조였다면 슬슬 이때부터 브랜든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이 영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다행히 저는 연구실에 이런 네이티브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에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영어가 좀 늘긴 했는데 영어라는 게 한 방에 절대 안 늡니다. 정말 뭐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영어라는 거는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요. 이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내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몰라.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영어가 정말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브랜든이랑 재작년에 교토로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도쿄에 한 3일 있다 가는데 도쿄 한복판에 저희가 코드기어스 바니게 룰루슈를 보고 한번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 굉장히 씹덕이거든요. 근데 브랜든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씹덕이더라고요. 씹덕은 씹덕을 알아본다고 룰루슈 보고 서로 알아보고 엥? 너도 봤어? 이렇게 되면서 제가 브랜든이랑 갑자기 내적 친밀감이 말도 안 되게 상승합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브랜든이랑 이제 일본에서 한 2주 같이 있고 그다음 제가 브랜든을 제 본가 제주도까지 데려오면서 브랜든이랑 거진 한 달을 24시간 붙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한 달 동안 제 영어 실력이 말도 안 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조건 본인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본인을 노출시켜야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브랜든이랑 이렇게 한 달 붙어 다니면서 진짜 영어가 말도 안 되게 늘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장 이 슬라이드로 요약을 하자면은 제 유아기 때부터 박사 3년차까지는 정말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브랜든이랑 한 달 여행하면서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브랜든이랑 조잘 맥주 한잔 하면서 뭐 떠들고 이러면서 영어가 갑자기 확 늘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본인을 이 영어를 무조건 써야 하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본인의 이 머리, 본인의 이 뇌를 영어에 담가라. 영어라는 우물에 적셔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 적시는 거 다 좋아, 뭐 영어 잘하는 거 좋아.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아는 게 있어야 말할 거리도 생긴다. 아까 애니멀 팜 예를 들었는데 저는 미국 와서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동물농장 한번 읽었고, 젊은 베르트의 슬픔, 위대한 개츠비는 꼭 읽으세요. 안 읽더라도 영화라도 봐야 돼. 그 다음에 뭐 오만과 편견, 읽을 책 뭐 많습니다. 그런 클래식 위주로 읽어보시다 보면은 분명 언젠가 이 책에 대해서 말할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 그리고 뭔가 본인의 어떤 정치 관련해서 진짜 많이 물어봐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물론 뭐 그런 거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얘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여기는 워낙 그런 거 너무 자유롭게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라서 그런 거 아니면 뭐 본인의 음악 취향, 뭐 본인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런 식으로 뭐 아는 게 있어야 얘기할 거리도 생긴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물론 영어 공부에 제 생각에 끝은 없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막 못 알아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지만 끝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영상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이렇게 일치월장 바라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막 안 올라가. 이렇게 오르다 이렇게 올라가서 꾸준히 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See you! 안녕.